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단계형 평가로 변경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전형 측면에서는 큰 변경사항이 없는데 해당 사항이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사항과 맞물려서 여러모로 변화점들을 야기했던 만큼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최우선적으로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서울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와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4, 2023학년도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학년도에 들어서 나름 큰 변화를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는 큰 변경 사항이 딱히 없습니다. 모집 인원 규모 역시 성균관 대학교나 숙명여자 대학교처럼 의도적으로 특정 계열 혹은 특정 전형의 모집 인원을 대폭 조정했다기보다는 모든 단과 대학에서 골고루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인원을 차출해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넘긴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해당 의도 파악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예년의 모집 인원과 올해의 모집 인원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합리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모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첨단 융합학부의 경우 당연하게도 기존의 다른 전공들과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 모집 단위의 신설이 다른 기존 전공들에게까지 미칠 영향력을 잘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의치한학수에 대한 학생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해당 전공을 비롯해서 기존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 모두가 국내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내신과 비교과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왜 해당 전공을 선택해서 지원했는지에 대한 지원 당위성이 곧 합격 당위성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형 반도체를 중심적으로 탐구한 학생이 신설 모집 단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기정보공학부를 지원했을 경우 면접에서는 100% 첨단융합학부가 없던 작년이면 몰라도 올해는 첨단융합학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버젓이 개설되어 있는데 왜 전기정보공학부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면접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셔야 하는 점은 본 자료가 대학 어디가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측에서 발표하는 입시결과 자료는 입시결과 자료라기보다는 고교 유형 및 개수 등 선발결과 안내 자료에 가까워서 따로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전교 1등, 2등 전형인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2학년도까지는 지원자 전원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상관없이 원한다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형 평가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다가 2023학년도에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사항과 맞물려서 단계형 평가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석 소장이 이전 몇몇 서울대학교 관련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사항이 실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면접 내 학생별 양극화라는 현상으로 발현이 되었고 2024학년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위의 콘텐츠를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면접 전략을 구성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4개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한시적으로 2년 연속 완화되었던 해이고요. 2023학년도부터는 기존보다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나름 정상화된 시즌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살펴보실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 자료가 기본적으로는 다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었던 연도의 수시 입시 결과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바라보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2022학년도까지는 멀쩡하게 본 전형으로 잘 모집을 하다가 2023학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모집을 진행하지 않는 모집 단위들도 덜어 있어서 명시성을 위해서 행 자체를 삭제하기보다는 이렇게 빈칸으로 표기를 해두었고요. 전교 1, 2등이 모이는 전형인 만큼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충원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충원이 아예 한 명도 되지 않은 모집 단위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전형의 경우 국내 4년제 종합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명확한 전형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입시 결과 자체는 변동성 없이 거의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해당 전형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셔야만 합니다. 양해 연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화가 없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모두 어느 정도 비슷한 입시 결과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2개월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집 단위별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모집 단위 구분 없이 최종 등록자 내신 50% 컷을 기준으로 전체 변화를 요약을 해보면 마이너스 3.00 등급, 70% 컷을 기준으로 전체 변화를 요약을 해보면 마이너스 2.88 등급이라는 수치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형 단위로 2개월 하락폭보다는 2개월 상승폭이 크다는 것인데, 단경평가 도입 사항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강화 사항을 함께 고려를 해보면 면접이 있어야 본인의 잠재력을 100분 어필할 수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이 낮은 학생들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걸러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걸러졌기 때문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2022학년도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고, 면접도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이 낮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내신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비교과가 완전하게 눈에 띈다면 충분히 해볼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2023학년도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강화된 동시에 애초에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1단계 서류평가가 도입되는 바람에 면접이 있어야 본인의 잠재력을 100분 어필할 수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이 낮은 학생들이 여러모로 갈려나가는 바람에 2개월 상승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2024학년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그리고 나아가서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들은 그만큼 모두가 쟁쟁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면접 준비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치한약수에 대한 열풍이 강해져서 예전보다는 서울대학교 입학이 쉬워진 것은 아닌지, 간호대학이나 생명과학부처럼 합격한다 하더라도 의치한약수 쪽으로 많이 빠질 것 같은 모집 단위를 저격한다면 합격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학생학부모님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 소장은 명색이 서울대학교라는 두 어절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나 미디어에서나 권해진 학생들은 무조건 의치한약수부터 지망하고 보는 것처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대부분의 권해진 학생들이 그러한 줄 알고 실제로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맹목적으로 의치한약수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의치한약수를 충분히 지원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의치한약수를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서울대학교 일반적인 전공에 명확한 기호성을 갖고 꾸준하게 지망을 해왔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매년 존재해왔다는 점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석 소장의 경험상 최초 합격군이 의치한약수로 빠지기를 기대하면서 저격하는 학생들보다는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의의에 적합하게 전공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훨씬 합격 확률이 높았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3년간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가 구분되니까 일반 전공 이외에 미술대학과 사범대학 소속 특수전공을 지망하는 분들께서는 꼭 해당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이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명백하게 비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고 출신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학생들의 경우 학업 역량이 부족해서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같은 학년 친구 중에 내신 개수가 존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고내신과 좋은 비교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 소장의 경험상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지원군 및 합격군보다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지원군 및 합격군이 비교과 측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으니까 서울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2개월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처럼 전형 내부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 아니라서 2개월 변화 양상도 좀 덜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영어 영문학과부터 아시아 언어 문명 학부까지의 인문대학 소속 모집단이, 컴퓨터 공학부부터 산업공학과 및 조선해양공학과 등의 공과대학 소속 모집단이, 도고교육과부터 수학교육과까지의 사범대학 소속 모집단이, 아동가족학 전공부터 의료학과까지의 생활과학대학 소속 모집단위들의 양상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해당 모집단위들의 경우 다른 모집단위들처럼 적은 수준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종 등록자 내신 50%, 70% 컷 모두 나름대로 파격적인 변화가 발생한 모집단위이기 때문인데, 해당 모집단위에 해당 전형으로 지원했던 작년 솔루션 진행자들의 합불 양상을 살펴봤을 때 서울대학교 측에서 비일반고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내부적 기준선이 변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반고 고내신 학생의 유입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집단위들은 2023학년도 당시 여러모로 소속 고등학교의 자체적인 입시 결과만 믿고 작년에 학교 선배가 이 정도 내신으로도 충분히 합격했다는데요 라는 관점에서 지원을 강행했던 학생들은 대다수가
좋은 결과를 마주하지 못했던 모집단이기도 하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2024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서울대학교인 만큼 소속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전국 단위 수준에서 경쟁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쭉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내 최고의 대학인 만큼 다른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사실 입시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무조건 서울대학교 주의가 아니라 무조건 의치한약수주의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석 소장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문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성을 갖고 서울대학교를 열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항상 존재해왔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서울대학교 면접 대비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